서울 중랑구갑의 서영교 국회의원입니다. 강혜경 증인, 네.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으세요?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으세요? 그리고 얼마나 무서우세요? 이렇게 큰 권력하고 부딪히는데 대립하고 이 권력이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야 되겠다 마음은 먹었지만 얼마나 마음이 힘드세요? 그런데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아주 귀한 힘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힘이 들지만 좀 지나면 모든 게 좋아지고 사필 규정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우선 명태균 씨가 내보고 인사를 다 할 거냐고 다 하겠냐 하대라고 김건희 여사가 물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서 인수위에 가서 면접관을 해달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 부분은 명태균 씨의 음성으로 녹취가 되어 있지요? 네, 맞습니다. 예. 오늘 검찰총장도 계시고 국민 여러분, 김건희 씨가 대통령입니까? 어디서 대통령이 하는 행동을 합니까? 인수위로 와서 인수위 면접관이 되어달라고 하되 면접관이 되어달라고 하는 건 인사 개입 아닙니까? 윤재순 총무비서관, 이거 인사 개입 아닙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할 유치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답변 못하죠. 대통령도 아니고 대통령 부인이 이에 끼어들면 인사 개입입니다. 완전한 국정농단입니다. 이 국정농단이 이제 저 한 분의 이야기 속에서 시작되었고 함께 대화를 나누고 국정을 농단하는 일에 함께 왔던 명태균 씨가 직접 밝히고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자, 인사 개입, 김건희 여사의 인사 개입은 국정농단입니다. 참 놀랍습니다. 주가 조작도 그렇게 해서 권오수를 뒤에서 조종하듯이 하고 권오수 같은 사람들은 오히려 주가 조작하고 손해보는데 김건희 여사는 주가 조작 조정해서 수익을 왕창 얻어도 대한민국 검찰이 다 봐주고 무혐의로 풀어줘요. 이거 영화에도 영화보다 더한 시나리오입니다. 두 번째, 녹취 한번 틀어봐 주세요. 명태균 씨하고 다니길래 제일 친하다는 윤상현이가 씨가 어제 뭐 경찰에 보는데 정보 참신한 거 너지 니는 정신 있나 없나 이렇게 본다고. 그러니까 처신을 그래 하고 다니까 그래 주디 그 못 막아갖고 사람들이 경기한다니까. 사모하고 네네. 전화해갖고 네. 대통령 난 김영철 했는데 이렇게 윤상이 끝났어. 윤상현이 김영선은 안 된다 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그런데 대통령이 끼어서 대통령이 나는 김영선이라 하되 라고 누가 이야기했다고 합니까? 사모가. 여기서 사모는 누굴 말합니까? 김 여사입니다. 김건희 여사 사모가 윤석열 대통령의 말을 전한 거예요. 나는 김영선이라 하되 윤석열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검찰총장. 공천에 개입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제가 그렇게 지금 가정적으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답변 못하지요. 무서운 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공천에 개입하면 안 되는데 사인인 김건희 여사가 뒤에서 조정해서 공천에 개입이 돼요. 윤상현이 끝내 안 된다고 하다가 김건희 여사와 대통령의 말로 저 화면 보세요. 김영선 의원이라고 자기가 공천 발표를 합니다. 5월 10일 날. 이게 대한민국의 여당이에요. 그리고 이 공천의 대가로 명태균에게 매달 김영선 의원이 뜯기듯이 월급의 반을 뜯겼답니다. 맞습니까, 강혜경 씨? 네, 맞습니다. 그 반을 뜯겼다라고 하는 내역서 저희가 한번 띄워볼게요. 바로 저겁니다. 저것을 검찰에 제출한 거예요. 반을 뜯겼어요. 자, 저 자료가 계좌 추적에 다 나와요. 그러면 검찰총장 이것도 답변 못할 사항입니까? 구체적인 수사 내용에 대해서는 좀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자, 윤재순 우리 총무비서관, 대통령은 여론조사 받았으면
여론조사 제공받았으면 돈 내야지요. 1분만 더 주십시오. 네. 아니 어떻게 이 사람들은 땅 파서 여론조사합니까? 이 사람들 땅 파서 여론조사합니까? 총무비서관이 결제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의원님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총무비서관이 대통령이 빚진 거 결제해줘야죠. 그건 아닙니다. 모르지요 이런 내용. 그 내용 제가 전혀 뭐 알고 있지도 않고요. 대통령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이제 오늘 여기 나왔으니까 대통령한테 가서 이런 일 있습니까? 사모님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그 의원님, 오늘 제가 참석한 건 그게 이 목적이 아니라 다른 거에 이보세요. 증인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내가 질의하는 장소예요. 아주 잘 나왔어요. 대통령이 이런 범죄에 가담했어요. 1. 공천에 개입하고 2. 국정농단하고 3. 불법 정치 자금이고 그리고 인사농단을 하고 이 모든 것은 탄핵 사유의 내용입니다.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을 때 내용하고 대칼 고마리처럼 똑같고 아니 심하면 더 심했지. 오늘 강혜경 씨 저희가 잘 보호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이 잘 보호해 주십시오. 그리고 윤재순 검찰총장 두 분 한마디도 답변 못 하시는 것에 대해서 답답하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법과 원칙대로 계속 수사를 진행 중에 있다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강혜경 증인 네.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굉장히 좀 똑똑하고 정확한 느낌을 이미지를 주는 분 같은데 여론조사 기관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회계 책임자를 하고 또 국회의원 보좌관을 했다는 것 외에 좀 더 뭐 다른 의미 있는 직업이나 경력이 좀 있었습니까? 그 시사경남이라는 언론사의 편집국장으로도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그 명태균 씨가 어떻게 개인적으로 볼 때 좀 신기가 있는 사람입니까? 있는 채 하는 사람입니까? 신기라기보다는 예지력이 조금 뛰어나신 분입니다. 실제 잘 맞춥니까? 네. 그렇군요. 그게 뭐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를 형성하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됐던 처음에 것일까요? 이제 제일 처음 대면했을 때 그게 조금 큰 역할을 했다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여론조사를 그 이제 조작했다고 하는데 네. 어떤 방식으로 조작을 하시는 겁니까? 좀 그 언론에 보도됐던 내용은 이제 그러니까 40만 원 정도의 전화비라 하면 500개에서 많게는 한 600개 샘플이 축출됐을 때 40만 원 정도가 이제 소요가 됩니다. 근데 거기서 2,000개의 샘플을 표본으로 해서 보고서를 쓰라라는 얘기는 500개 거기다 곱하기 그리고 20대 30대 윤석열의 지지를 20% 올리라는 거는 20대 30대가 윤석열을 응답했던 거에 대해서 곱하기를 해서 결과 보고서를 만들어라 하는 지시라 이거는 뭐 보정이 아니라 조작입니다. 보정이 아니라 조작이라 이 조작입니다. 말씀이군요. 네. 알겠습니다. 김영선 전 의원의 보궐선거 과정에서 네. 전략 공천을 받기 위해서 그때도 여론조사 조작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것도 맞는 얘기입니까? 통화 내용 녹취를 확인하다 보니까 예. 자체 조사에서 약간의 제가 조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래프를 그려서 보내달라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아예 실시도 안 했는데 네, 실시한 그냥- 것처럼 그렇게 했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 명태균 씨가 국가산단 후보지 그 선정 정보를 미리 안 것을 넘어서 그 네. 정보를 이용해서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제보도 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근거가 있는 제보일까요? 일단 저한테도 땅을 좀 사라 하셨는데 제가 땅을 살 수 있는 이런 여건이 아니라서 그때는 귀담아 듣지는 않았고 그리고 그 국가산단 관련해서는 제가 지금 아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이제 변호사님께 자료를 제공을 했는데 그 담당했던 그 전 보좌관님이 계세요. 그분께서는 정확한 내용을 저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은 직접 개인적으로 명태균 씨가 어떤 땅을 뭐 구입했다든가 그것까지 알고 계시는 명태균 것은 대표는 차명으로 구입할 정도까지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주변 사람들한테 아마 땅을 사라 권유까지만 네, 했다라는 그걸 통해서 소문이 실제 들려가지고. 이익을 본 사람들이 좀 많이 있습니까? 이보다는 조금 손해를 봤다는 분들이 좀 많으세요. 그렇습니까? 구역이 바뀌는 바람에. 그때는 신기가 좀 떨어졌던 모양입니다. 예, 그게 명태균 씨에게 도움을 받거나 이런 거래 관계를 형성했던 정치인이 국민의힘 의원 중에 여권 그 정치인들 중에
25명 정도에 이른다라는 그런 그 말들이 돌고 있던데 그건 네.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까? 저도 알고 있는 의원들이고 그리고 당적을 이동한 의원들도 계십니다. 실제 25분이 맞습니까? 저는 더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름까지도 다 알고 있습니까? 네. 제가 그러니까 아까 오늘 중으로 이제 이름을 적어서 제출을 하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솔직히 예. 여기서 지금 실명을 거론하기는 예, 그러면은 파장이 적어서 제출해 주신다 이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네네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에게 뭐 사적으로 이야기해서 그걸 김건희 씨가 그대로 따라서 행동을 했던 그 사례가 좀 더 뭐가 좀 있을까요? 아까 몇 가지 얘기해 주셨던 것 외에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질문 주세요. 명태균 씨의 그 조언을 듣고 네. 김건희 여사가 그 조언대로 따라서 했던 행동들. 그 언론에 한번 보도도 됐었는데 그 외국에 해외 이제 그 방한할 때 꿈자리가 좀 안 좋다, 비행기 사고가 날 거다 해서 일정을 변경을 해서 방한한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출국 일정을 바꿨다 네, 이 네, 말씀이죠. 맞습니다. 그러면은 저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 돌아가셨을 때 네, 그 뭐 조문 뭐 생략했던 거, 네. 앙코르와트 뭐 가지 않은 거 이런 것들도 다 관련이 네, 되는 네, 것입니까? 관련돼 있습니다. 다 그분 말씀을 듣고 한 것일까요? 네, 네, 네. 남들은 천공 스님 때문일 거라고 했는데 아니, 명태균 저도 씨가 이제 맞습니까? 그 명태균 대표한테 먼저 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 천공 스님이 아니고 명태균 대표가 그렇게 예. 이제 얘기를 해서 일정이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분만 더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뭐 일본이나 이런 쪽 관련해서 외교 관계 이 문제에 대해서도 뭔가 김건희 여사에게 조언을 해서 그게 국정 수행하는데 반영이 됐던 사례들 혹시 좀 아시는 거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그 출장 관계 3가지 정도를 알고 계시는 거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명태균 씨가 그 외에 이권이나 인사에 개입했던 이런 뭐 사항들 또 추가로 아시는 것은 없습니까? 이게 정확한 내용이 아니라서 제가 바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알고는 있지만은 구체성이 떨어지거나 정확성이 없어서 네, 말씀을 맞습니다. 안 하시겠다 이 네, 말씀이군요. 그러니까 본인은 정확한 거 들었던 것 이것만 지금까지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지금 강혜경 증인의 증언이 사실대로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명태균 씨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 강혜경 씨는 식탁 밑의 강아지라서 거기서 떨어지는 것을 보고 자기 혼자 상상을 하는 거다. 이런 말한 걸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들었고 오늘 그 스픽스에 지금 제가 출석하기 전에 스픽스 대표님하고 이제 통화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는 식탁 밑에 있는 강아지가 아니라 강아지 표현을 쓴다 하면 소파에 주인과 나란히 앉아 있는 강아지라고 했습니다. 이제 일상생활이 끝나고 나 이제 밖에 사회생활 끝나면 이제 하루 이제 집에 돌아왔을 때 그 강아지 주인이 내가 오늘 이런저런한 일이 있었어라는 대화를 요즘 많이 하세요. 반려견들이 많기 때문에 본인이 했던 일거수일투족을 저한테 다 얘기를 했습니다. 녹취를 딱 듣다 보면 왜 굳이 나한테까지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라는 그러니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 말을 한 것은 아마 강혜경 씨는 식탁 밑에 떨어지는 것만 보고 말을 하는 거다 이렇게 신빙성을 줄이려고 네. 깎아내리려고 한 것 같은데 그건 아니다 이런 말씀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도 다 증언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다음은 장경태 의원님. 네. 총비서관님, 예. 국토부 장관에게 지시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국토부 장관에게 지시할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이시죠? 맞습니까? 당연한 상식 아닌가 이건? 예, 말씀하시죠. 예, 그러니까 대통령에게 지시할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밖에 없죠. 뭐 총리 정도가 있겠네요. 정부를 통할하는. 예. 800에 7070은 그럼 누굽니까? 그동안 하도 청문회를 안 나오셔서 꼭 질문 드리고 싶었거든요. 총비서관이면 800에 7070은 누군지 아십니까? 그걸 모르고 있습니다. 아, 모르시고요. 그러면 김건희 여사의 집무실은 5층에 있습니까? 집무실 지금 없습니다. 없으시고요. 예, 이부속실은 지금 설치했습니까? 부속실 설치 예정에 이르 있습니다. 아, 예정이시고요. 대통령께서 7월 31일 경로하시면서 사단장 이러면 누가 하나 발언하신 적 있으신가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수석 및 제가 비서관급 회의에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시고요. 예. 네. 이 총선 때 대통령은 열심히 하는데 한동훈이 못한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닙니다. 아, 들어보신 적 없습니다. 없으시고요. 알겠습니다. 이 강혜경 증인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명태균 씨를 지칭하길 다 사기꾼이라고 하는 사람, 또 김재현 최고위원은 허풍쟁이 듣보잡, 곧 철장 속에 들어갈 개, 상갓집 개라고 했었고요. 홍준표 시장은 정치 브로커와 자빈, 또 오세훈 시장은 한낱 정치 장사꾼, 고소장 써놨다라고까지 으름장을 놓는 듯 하다가 쏙 들어갔습니다. 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명태균 대표와 를 지칭한 지금 이 여권의 인사들의 발언들인데요. 네네. 지금 뭐 협작꾼이니 사기꾼이니 하다가 권성동 의원도 사기꾼이라고 했었죠. 했는데 다 들어갔어요. 다 숨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기꾼이 아니니까요. 네. 네. 그리고 명태균 씨가 어찌됐건 폭로할 내용들이 상당하기 맞습니다. 때문에 무서운 거죠. 여권에서. 네. 알겠습니다. 녹취 하나 틀어주세요. 어제 보니까 저 이재명이 12%대 위장 네. 이 12%대라고 하면서 위장하는 말, 이 무슨 말입니까? 위장 전입 관련해서 그때 여론조사, 그냥 당원 조사인데 당원 조사 결과치를 가지고 이제 물어보는. 당원 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그 당원들을 위장 전입을 시켰다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 해당 당원의 지역 보정이나 세대 보정을 하잖아요, 여론조사 때. 그럼 그 지역 보정을 임의로 조작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그때 그 이슈가 그 이재명 대표님과 이슈가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그 관련해서 이제 그만큼 지지율이 떨어졌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21년 10월 21일이면 이제 경선 끝난 직후인 것 같은데요. 경선 중입니다. 중이고요. 네네. 아, 그때 그러면 경선 중에 여론조사 이렇게 임의로 당원 조작한 데이터, 당원에 데이터가 관련된 여론조사. 지금 미래한국연구소는 여심이 등록단체입니까? 안 돼 있습니다. 여심이 등록단체만 공표할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여론조사 공표를 한 적이 있나요? 미래한국 예전에 연구소는? 그러니까 이게 선거법이 조정되기 전에는 조정되기 그 시장 전에? 경남이라 해서 이제 좋은 네. 날 리서치가 근데 공표를 했는데 지금은 공표를 못 합니다. 현재 공선법 108조에 의해서 이 공표하든 미공표하든 여조 신고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아닙니다. 하지만 이 공선법 이 변경되기 전에 했다는 거죠. 자체 조사는 공표를 안 해도 됩니다. 정당과 언론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 공표 신고 미신고 제외 기관은 정당과 언론이거든요. 그런데 이거 지금 이 미래한국연구소가 어떤 위치이길래 지금 다 신고했나요? 열심히 아니요, 신고 안 돼 있고 확인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자체 조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러니까 미래한국연구소가 시사경남이라는 언론 매체를 끼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신고 없이 자체 조사가 가능합니다. 제가 3분 미리 신청했는데 위원장님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두 번째 녹취 틀겠습니다. 떼놓고 얘기해서 명태균이가 바람잡아갖고 윤석열 대통령을 돕느라고 벌어들이는 돈의 대부분을 거기다 썼잖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김영선 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을 도왔다는 건 아닐 거고 명태균이 윤석열 대통령을 도왔다는 것을 김영선 전 의원도 알고 있었다라는 걸 증언하고 있는 녹취죠.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때 이제 거기에 그러면 김태열 소장이 김영선 전 의원에게 채무를 상환할 것을 요구하거든요. 왜 요구했죠? 일단 그 미래한국연구소 이제 명의 대표시고 그 전에 진해 그 총선 때 김영선 의원이 이제 그 경선에서 탈락이 됩니다. 그때 이제 사용했던 돈이 있는데 이 부분은 김영선 의원보다는 명태균 대표가 이거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처리해라 했던 비용이 대략적으로 4,5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을 이제 자꾸 이제 김태열 소장님께서 이제 상환을 해라고 이제 김영선 의원한테 독촉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영선 의원이 이제 명 본부장이 윤한테 다 받아온다고라는 표현이 이 녹취록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 녹취록에 있는 내용 중에 경기도 도지사 여론조사와 서울시장 여론조사를 진행했다고 하고 있는데 이거 어떤 후보시죠? 경기도 후보는? 여러 후보라 제가 지금 뭐 다 정확하게 기억이 안 생각나는 대로 말씀해 나는데 주시겠어요? 경기도라면 김은혜 후보도 있었고 현 의원이시죠? 네네네 김은혜 후보도 있었고 서울 같은 경우는 오세훈 후보 노세훈 후보와 관련된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안철수도 있었고 네네네. 안철수 후보도 있고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본인이 그렇게 주장한 거잖아요. 아니면 실제 미래한국연구소 P&R 통해서 여론조사 진행하셨나요? 공표 조사도 했던 공표 것도 조사까지 있고 해서 자체 조사도 했었습니다. 미공표 조사도 하셨고요. 네네. 보통 미공표 조사는 정당 언론에서 진행하는 이유가 정당 언론에서 자체 조사를 활용하기 위해서 여론조사 기관에 여론조사 비용을 부담해서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공표조사. 미신고할 때도 있고 이제 하는 건데 지금 뭐 경남 시사 경남이나 미래한국연구소가 무슨 돈이 어디서 나서 도대체 이 여론조사를 진행했습니까? 이제 다른 데서 돈을 번 정당의 거를 의뢰를 받지도 않고 언론의 의뢰를 받지도 않고 자체 조사는 거의 그런 경우가 없거든요. 공표할 때 언론사가 이제 보통 보도를 위해서 하거든요. 근데 이거 어떻게 자체 조사했죠? 그러니까 돈을 어디서 주달했다고 하던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미래한국연구소에서 그 시군 학술 용역도 같이 했기 때문에 그 다른 데서 돈 번 거를 갖다가 이제 그쪽에 연구 영역 비용을 이전용해서 네네 여론조사를 했다고요? 다른 쪽에서 이거 들어오는 선거- 비용에서 근데 그 돈을 정치자금 일단 위반인데요? 못 받았습니다. 그 돈. 그렇게 하면은 국회의원들 다 여론조사 그냥 해가지고 다 기부 받죠. 그냥 불법 정치하면 수사하고 기부 제한 다 위반하죠. 말도 안 되는 일이네요. 네, 녹취 하나 더 보겠습니다. 김영선이는 간단해. 내가 그 사무실 나오면 여사가 알아서 황금이하고 우리 내 생계가 안 되기 때문에 김영선한테 당신 공천 왜 받았어? 그거 한 게 왜 그런 얘기한 줄 알아? 네, 지금 그러면 알아서 안 줘. 네 공천을 알아서 안 준다는 발언은 누구에게 안 준다는 말일까요? 김영선한테 공천을 안 준다는 얘기. 누가요? 이제 김 여사. 김건희 여사가 김영선을 간단하게 공천 안 줄 수 있다는 발언으로 누가 봐도 중학교 2학년만 돼도 이해할 수 있는 발언이겠네요. 네, 마지막 맞습니다. 녹취 들어주세요. 당신이 어떻게 국회의원이냐고. 당신 국회의원 누가 주나? 명태균이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선생님 그거 하라고 주는데 그 걔 사는 꼬라지 한번 봐봐라. 완전 세긴 해요. 명태균이 김건희 여사가 공천 주라 했다고 명태균이 때문에 라는 말이 명확하게 들어가 있네요. 네. 그러면 지금 미공표 여론조사에 대해서 총 다 해서 81회 맞습니까? 네. 그 공표조사 윤석열 정도 대통령과 관련된 네 혹은 맞습니다. 대통령과 관련된 조사뿐이지 지금 방금 말씀하신 홍준표, 뭐 오세훈, 안철수, 제외입니다. 김은혜 등은 다 제외인 거잖아요. 네. 그럼 어마어마한 돈이겠네요. 여론조사 한 번 하기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갔는데 면밀조사 9번은 다 비공개였죠. 네 맞습니다. 면밀조사 이거 심층조사하면은 뭐 캐티 조사로 했습니까? 아니면은 FGI로 했습니까? 뭐 그러니까 ARS뿐만 아니라 더 심층조사 ARS를 면밀조사를 하신 거예요? 면밀조사에서 그러면 샘플을 더 확대해서 3,000개에서 6,000개까지 와, 했습니다. 보통 1000샘플에서 오차범 2.5로 왔다 갔다 하는데 네, 맞습니다. 3000샘플로 했다는 거네요. 진짜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갔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 81차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그 윤석열 대통령과 관계 아닌 사람들도 여러 차례 있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고 싶은 게 25명 이 명단 혹시 공개하실 수 있나요? 제출하겠습니다. 네, 제출해 주십시오. 명태균 씨 핸드폰 개수만 말씀해. 일단 번호는 한 개를 사용하는데 교체를 여러 번 하십니다. 6개월 단위로. 네, 저한테도 일단 휴대폰 교체. 그 근거, 그러니까 들은 녹취 내용을 근거로 제출해 주시면 좋을까요? 6개월 단위로 바꾼다는 녹취는 없고, 근데 이 부분이 이게 검찰 쪽에 본인이 얘기를 해서 검찰 쪽에서도 먼저 알고 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건 관련해서 제 휴대폰도 바꾸라는 지시가 녹취에 있습니다. 증인 네, 그 용기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명태균 씨와 관련된 회사 미래한국연구소, 좋은날, 시사경남 등 회사들이 의뢰하거나 조사했던 공표용 여론조사 150건을 전부 전수조사했습니다. 지금 강혜경 증인께서 저 한번 보시겠어요? 자, 그 대통령 선거 윤석열 61회, 대선 경선 본선, 당대표 선거 이준석 7회,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오세훈 8회, 서울시장 경선 본선, 박완수 경남도지사 5회, 김은혜 경기도지사 본선 2회, 박형준 부산시장 경선 2회, 서병수 부산시장 경선 1회, 김영선 창원의창 창원진해 8회, 홍준표 밀양의령 함안 창녕 대구 수성을 7회, 윤한홍 마산 회원구 4회, 박완수 또 똑같은 국회의원이죠. 창원의창 3회, 정점식 통영고성 1회 이렇게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내용 맞으시죠? 네. 그 이제 1등을 한 후보를 봤더니 윤석열 61회, 김영선, 오세훈 8회, 이준석, 홍준표 7회, 한정후, 창녕군수 7회, 서일준 국회의원, 박완수 경남도지사 각각 5회. 그다음에 박완수는 경남도지사 국회의원 모두 조사가 됐습니다. 이 후보들이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 의뢰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맞습니까? 네. 강혜경 증인이 모두 실무를 하셨을 것 같은데 이름 보시면 이분들 대체로 여론조사 의뢰해서 해주신 거 맞다는 말씀이시죠? 뭐, 그 후보자가 직접 의뢰를 했던 경우도 있고 그 측근들이 의뢰를 해서 진행했던 건도 있습니다. 네. 다음 거 보여주세요. 자, 지금 홍준표 2% 그 홍준표보다 윤석열 더 2% 더 나오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 여론조사 조작했다는 내용 있었는데요. 네. 이거는 그 어떻게 조작이 됐다는 건가요?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20, 30대 응답률 그러니까 윤석열을 지지했던 사람들을 더 올린 겁니다. 곱하기로 해서. 네, 결과치에서. 예, 그러면 이런 그 20, 30대 더 올려가지고 조작한 거죠. 네, 맞습니다. 보정이 아니고. 그러면 이 방법으로 다른 조사도 원하는 숫자로 만드는 방법으로 여론조사 하신 적이 또 있습니까? 정확하게 몇 건까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있습니다. 또 있습니까? 네. 몇 건까지 윤석열 관련해서도 있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 최소한 2-3건 정도. 윤석열 대통령 관련해서 경선입니까? 아니면은 본선?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한 2건 네네. 더 여론 조작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 다음 거 보여주세요. 자, 미래한국 연구소의 2022년 2월 28일 명태균 씨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0일 동안 매일 여론조사 돌리시고 대선 면밀 조사를 하셨고 1일부터 8일까지 하신 비용이 6,400만 원 정도 네, 되는 거 맞습니다. 맞습니까? 네. 근데 이 돈을 3명한테 받는다고 언론이 났어요. 네. 그 3명 누군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이게 실명이라 따로 실명 고르는 못 하겠습니다. 이게 지방선거 출마자라고 하는 데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사람들한테서 받은 돈 얼마였는지 지금 언론에 나긴 했거든요.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일단 두 분한테 1억 2천을 받았고 이제 각각 한 분 1억 2천이요? 1억 합쳐서 2천, 1억 2천. 예. 네네. 또 1억 2천을 받았고 한 분은 지금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적어놨던 거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8회 비공표 여론조사를 위해서 필요한 돈이 6,400은 아니었을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이 실제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받은 돈을 충당하고 남은 비용이 있었습니까? 그 분들한테 그러니까 이 면밀 조사 기간에 돈을 확 받은 게 아니라 대선 조사를 하는 그 기간 동안에 일부 조금씩 받고 있던 상황이라 면밀 조사할 때 좀 더 많이 받아라라는 이제 얘기였었거든요. 아, 그 돈을 더 네네. 면밀 조사하면서 더 받았습니까? 네네. 그러면 지금 이제 이 돈의 문제가 뭐 왜 제가 여쭤보냐 하면은 명태균 씨는 미래한국연구소 자기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혹시 미래한국연구소의 부소장이셨고 회계 정보 가지고 계신가요? 일단 지금 제가 가지고 온 자료가 명태균 대표 개인한테 계좌 이체를 했던 일단 그 건수를 갖고 왔거든요. 일단 그 의원님께 제출을 하겠습니다. 네. 그럼 미래한국연구소의 이익금은 보통 어떻게 처리가 되었습니까? 일단 들어오면은 이제 명의 대표자였었던 그 김땡땡 소장님이랑 저랑 이제 명태균 대표 이제 급여 해서 이제 n분의 1로 일단 충당을 했고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필요한 금액을 이체를 하라 하면 이제 명태균 대표 쪽으로 이제 뭐 임대료라든지 관리비라든지 뭐 가스비라든지 이런 걸 지출했었습니다. 그 명태균 씨는 지금 자기는 미래한국연구소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운영을 했다고 제가 보여지거든요. 저도 실질적으로 그 업무 지시라든지 이런 건 다 명태균 대표한테 받았습니다. 그럼 본인이 미래한국연구소 운영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맞습니다. 강혜경 증인이 지금 그거에 지시에 따라서 여론조사 다 해주신 거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명태균 씨가 실제로 운영하고 본인의 그 김땡땡 소장은 지금 오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차명으로 네. 이름만 올려놓고 본인이 실제로 운영하고 소유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보기에는. 네, 그 명태균으로 인해서 그 선거 관련해서 그 대표성이 없는 데이터를 돌렸다 해서 그 공직선거법으로 해서 우리 그 여론조사 벌금을 몇 번 받았는데 그 조사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김땡땡 소장님께서 벌금을 여러 차례 받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미래한국연구소도 법인도 같이 벌금을 받는 바람에 그렇죠. 예, 공표를 할 수 없는 업체가 돼버린 겁니다. 네, 다음 거 보여주세요. 자, 그 증인께서 이 지금 이제 대통령 여론조사 비용 후보 3억 6천 정산을 했다는 건데요. 정산 내역서 작성을 해가지고 네. 명태균 대표가 누구한테 돈을 받아오겠다고 했습니까? 윤석열이었습니까? 아니면 여사였습니까?
여사라든지 윤석이라든지 정확하게 얘기를 안 했고 돈을 챙겨줄라 한다, 돈을 받아올게. 돈을 했기 챙겨줄라 때문에. 한다. 네, 받아올게. 그래서 지금 돈을 받아서 왔습니까? 아니요, 안 받아왔습니다. 근데 3월 지금 아까 20일이라 그랬습니까? 21일이라 그랬습니까? 20날 비행기표를 끊으라 했고 끊으라고 21일 날 오전에 비행기를 타고 서울로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신으로 공천을 받아왔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증인하고 아까 명태균 씨 얘기도 있고 김영선 의원하고도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김영선 의원한테 그 명태균이 대선 여론조사하고 일처리 해가지고 만든 공로로 해서 의원님 공천을 받아왔다. 네, 김영선 의원한테 얘기했더니 김영선 의원이 수긍한다고 얘기했죠. 네, 수긍하는 부정 안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네네. 그래서 결국 돈을 받아오지 못하고 공천을 받아온 건데 정확한 워딩이 기억나세요? 명태균 씨가 했던 대신 창원의창 준비해라 이거 말고 돈 어떻게 됐는지 이런 거 얘기하셨을 저희 거 아니에요. 돈에 관련돼서는 얘기를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네. 받아올게 해놓으니까 이제 저는 언젠간 받아오겠지, 얼마라도 받아오겠지 하고 기다리고 있던 상황인데 이제 의창구로 선거를 하러 가야 된다 얘기를 들었고 그 김땡땡 소장님은 일단은 아예 이제 선거 관련을 안 하겠다 하고 빠지셨고 네, 저 혼자서 이제 근데 그 선거에- 증인이 생각하기에 대신 공천 받아왔나 보다 해서 김영선 의원한테 얘기했더니 김영선 의원도 맞다. 네, 그렇게 해서 그 구조가 이렇게 된 거죠. 네네. 그리고 당선된 이후에 이제 명태균 대표가 그 사무실에 찾아오신 사람들한테 그 대선 여론조사 해가지고 이제 그 공로로 대선을 도와줬던 공로로 해서 김영선 공천을 받아서 당선을 시켰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사무실에 온 사람들한테요? 네네. 그래서 제가 그 김영선 의원이라고 통화하는 그 내용에 보면 제가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거 수뢰후 부정처사거든요. 그 여론조사 비용을 채무 면제해주고 김학의 판결에 있습니다. 또 조금만 물어볼게요. 그 명태균 씨가 김 여사가 아이들하고 영상 통화한 적도 있다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아이들하고 영상 통화한 거는 모르세요? 네네. 그리고 대통령하고 나하고 앉으면 누가 더 말을 많이 했을까? 나는 대통령이 그렇게 말 많은 사람인지 몰랐다. 이런 얘기 했는데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했을 때 이제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 말을 이제 막았다. 선생님 말씀하시는데 들어야지라는 그런 내용까지는 저는 선생님 들었습니다. 말씀 네. 의원님들께 한 가지 환기시켜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증인과 참고인이 국회에 출석을 할 때는 큰 결심을 하고 나옵니다. 근데 증인과 참고인으로 신청해놓고 질의도 하지 않는다는 그것은 경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도 힘인보 박기택 참고인에게 질의를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이런 경우라면 사전에 철회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여러 가지로 낭비입니다. 네. 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경우가 있으면 안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요. 바쁘신 와중에도 국정감사에 참석해 주신 증인 및 참고인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혜경 증인을 제외하고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8시 정각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